안녕하세요. 32기 공인노무사 강미나. 양유담입니다. 저는 2022년에 1차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 합격하였고 2023년에는 2차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은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였고 저는 영어 영문 문화 콘텐츠 학과를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시촌 원룸에서 집에서 공부를 하였고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미나노무사님과 거의 유사한데요. 2022년 2월부터 1차만 공부해서 합격을 했고 2023년부터 8개월간 2차를 공부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선택 과목은 동일하게 민사소송법을 했었고 전공은 정치외교학, 중어중문학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고시촌에서 살면서 집에서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수강생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1기, 2기, 3기 때에는 모의고사 복습, 예습, 그리고 서브노트 1회도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방학 때도 모의고사 복습과 서브노트 1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도 비슷하게 1기, 2기, 3기 때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연기는 일단은 노동법을 들으면서 인강으로 함께 들었었고요. 1기, 2기, 3기는 현강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합격을 해야 된다 보니까 전체적인 회독은 돌리지 못하고 보통 이제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회독을 돌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의고사 모범 답안을 집중적으로 보았고 서브노트 단권화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혹시 인사관리 고득점을 받게 된 특별한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1기, 2기, 3기 모의고사를 90% 이상 그대로 현출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게 통함기가 아닌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키워드만 보고 이 문장을 연결하는 게 또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함기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직전에는 키워드만 봐도 문장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님은 혹시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인사 무능력자였기 때문에 그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모범 답안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회독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봤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념을 정확하게 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외우기 위해서 복습 보이스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따라하면서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리적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 목차와 목자 사이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걸 모의고사를 통해서 회독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면 모의고사를 카드링으로 만들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 안에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다녔습니다. 저도 비슷하고 저는 복습 보이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단권화를 하진 않았고 일단 우선순위를 모의고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를 모의고사를 두고 2순위는 서브노트 해가지고 모의고사에 없는 내용은 서브노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혹시 노무사님은 단권화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서브노트에 했었는데요. 이제 서브노트는 간략하게만 적어있기 때문에 이 뭐 장단점이라든지 쓸 때 이유 같은 거를 이제 모의고사 모범 답안에서 끌어와서 제가 정리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그 모의고사의 모범 답안을 따로 또 잘라서 붙이는 형식으로 서브노트를 정리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경조와 민사소송법의 비교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경조를 공부해보진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근데 제가 민사소송법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1차를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경영학개론이 저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사소송법이냐 노동경제학이냐의 선택이 있었는데 노동경제학도 저랑은 맞지 않아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행정쟁소법과 같이 절차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 흐름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사실 그런 암기에 있어서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노무사님은 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도 노무사님처럼 1차 경영을 공부하면서 사실 경영 조직론은 선택지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근데 민사소송법을 하다 보니까 사례에서 쟁점을 찾고 포섭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목차를 잡고 포섭을 하고 이러한 논리적 흐름에 좀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민사소송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해서 경영조직론을 보통 고민을 하시는 게 인사관리와의 시너지가 좋아서 경영조직론을 포기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너지를 위해서는 사실 경영조직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인사관리만 정확히 현출하셔도 고득점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부담을 약간 내려놓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습 같은 경우에는 질문해주신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읽으면서 복습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직접 쓰면서 하거나 서브노트를 또 따로 만드는 작업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기간이 8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적인 압박이 있어서 읽으면서 복습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인사관리 과목의 특성상 읽으면은 읽을 때는 쉽게 읽히는데 읽고 나서 현출을 하려고 하면은 현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개념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주고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체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그냥 읽기만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형광펜을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그리고 개념, 장단점, 특징, 해결 방안 등 이러한 모든 부분을 형광펜을 다르게 활용해서 딱 한 책을 한 페이지 봐도 이런 구조로 이러한 흐름으로 연결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손목도 많이 아프고 좀 손으로 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이핑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쟁점을 목차를 세부적으로 다 외운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쟁점은 그 모범 답안을 꾸준히 회독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 구조를 잡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또 모의고사에 출제되지 않았던 것은 서브노트와 또 연습 문제집을 활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기본적인 구조는 제가 외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노무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일단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은 무조건 목차를 그대로 암기하였습니다. 모의고사에 없는 내용들은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형광펜을 활용했을 때 그 목차, 대목차, 소목차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암기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이 아마 1기가 이제 끝나고 방학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에는 선생님의 이제 표현을 빌어 말하면은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묶어서 꽃다발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저는 그 시기에 그 작업을 완성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때 유기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좌절하거나 상심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혜선쌤 수업의 큰 장점이 모의고사를 여러 차례 친다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차례의 모의고사와 모범 답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체득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일기 때는 사실 답안을 완성하지도 못했고 답안을 어떤 형식을 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혜선 선생님이랑 면담을 할 때 답안이 되게 평면적이다. 답안이 입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저 미나노무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제가
했던 분 같아요. 제가 썼던 그 말을 그대로 써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일기에서 바로 유기적인 연결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는 거니까 미나노무사님이랑 저와 같이 모의고사 모범 답안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별도로 브리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브리타에 대한 불안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수험 기간도 짧고 그 짧은 기간에 브리타까지 모두 대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브리타라는 게 결국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만 똑바로 외우고 똑바로 이해만 해도 저는 점수가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32기 시험에서 저에게 브리타임 문제가 나왔었는데 점수가 그렇게 낮지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론에서 이제 이런 쟁점을 왜 물어보는지, 이 쟁점이 인사관리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적시를 해주니까 아마 개념이랑 특징을 조금 못 썼더라도 교수님들께서 좋은 인상으로 봐주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혹시 따로 대비를 하셨나요? 저도 브리타를 따로 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모의고사랑 서브노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공부하면 대부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1기, 2기, 3기 모의고사를 모두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또 혜선 선생님께서 1기, 2기, 3기마다 면담을 진행을 하십니다. 저는 그 면담을 모두 참석을 하였고, 특히 3기 면담 때 모의고사가 해외 주재원이 나왔었는데, 그날 혜선 선생님께서 해외 주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꼼꼼히 공부를 하였고, 그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그대로 모범답안처럼 현출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인사 때문에 떨어질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사 무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하였고 울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인사 무능력자였고, 실제로 저는 1기, 2기, 3기 때 모의고사를 제대로 작성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있었던 게, 선생님의 모범 답안을 정확히 외워서 또 서브노트를 정확히 외운다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모든 것이 대처 가능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루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했고 잘했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막 하루하루에 너무 크게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